1번 분들, 어서 오세요. 이 영상 우연히 보신 거 아니에요. 신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오래 한 자리에 서 있으니까 이쪽으로 조용히 불러오신 거예요. 로즈쿼츠에 손이 갔다면요. 겉으로는 나 이제 괜찮다,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해도 속에서는 아직 그 사람 이름이 체온처럼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이 원석이 처음엔 그냥 연분홍빛으로 보이는데 손에 오래 쥐면 은근히 따뜻해지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딱 그래요. 확 타오르는 불은 아닌데 꺼진 줄 알고 덮어두면 안쪽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거죠. 표지에 42번 정표 카드가 먼저 서 있는데요. 이거 보자마자 제가 조금 먹먹했어요. 이건 막 꽃다발 받고 반지 받고 그런 화려한 고백 장면이 아니라 서랍 안쪽에 넣어둔 작은 흔적 하나예요. 지우면 되는데 못 지운 사진, 나가면 되는데 못 나간 대화방, 버리면 되는데 괜히 아직 들고 있는 물건 하나. 남들이 보면 그걸 왜 아직 갖고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게 그냥 물건이 아니라는 거. 그때 내가 특별하게 느껴졌던 순간 나만 설렌 게 아니었던 것 같은 공기, 그리고 끝까지 못 들은 대답까지 거기에 같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 하나만 못 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 별말 아닌데 이상하게 다정했던 말투, 나한테만 살짝 열어준 것 같았던 그 분위기까지 같이 못 놓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질척거린 게 아니에요. 상대가 문을 반만 열어놓고 간 쪽에 가까워요. 들어오라는 건지 기다리라는 건지 아니면 착각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게 해놓으면 사람 마음은 당연히 그 앞에서 서성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애매함을 여러분이 너무 오래 혼자 해석해온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은 여기서부터예요. 이 표지의 작은 흔적 옆에 바로 38번 매듭 카드가 붙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딱 가방 속 이어폰 줄처럼 엉켜있는 장면으로 보여요. 처음엔 그냥 한 군데만 꼬인 줄 알았는데 막상 꺼내려고 손을 넣으면 다른 줄까지 같이 딸려 나오고 조금 세게 잡아당기면 더 조여들잖아요. 이 매듭도 그래요. 실끝이 까슬하게 손끝에 걸려있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안 보이는 그림이에요. 좋았던 기억 하나를 풀려고 하면 서운했던 밤이 같이 따라오고 서운했던 밤을 정리하려고 하면 또 그 사람이 다정했던 얼굴이 같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었던 거예요. 차라리 나쁜 사람이라고 딱 정해지면 마음이 빨리 식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됐어요. 미웠다가도 보고 싶고 포기하려다가도 혹시나 싶고 연락 안 오면 화가 나는데 막상 오면 또 마음이 풀렸을 거예요. 이 관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러웠을 가능성이 커요. 가볍게 연락하다가 어느 순간 하루 끝에 생각나는 사람이 됐고 별거 아닌 농담 하나에도 마음이 살짝 움직였고 상대가 내 말을 기억해주면 아, 나만 이런 거 아니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먼저 보내면 너무 티나나? 이 말하면 부담스러워하나? 답장이 늦은데 한 번 더 보내도 되나? 이런 식으로요. 그쵸? 일하는 중에도 알림창이 신경 쓰이고 친구랑 밥 먹다가도 폰이 울린 것 같아서 가방을 만지고 집에 와서는 괜히 대화창을 위로 올려봤을 거예요. 생활은 계속 굴러가는데 마음은 그 사람 말투 앞에 멈춰 있었던 거죠. 제가 언니라서 독하게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마음이 작아서 이렇게 꼬인 게 아니에요. 상대가 여러분이 준 마음의 크기를 감당할 그릇이 아직 작았어요. 좋으면 좋다. 더 알고 싶으면 더 알고 싶다. 지금은 어렵다면 어렵다. 이런 말을 해줘야 사람이 덜 아픈데 그 사람은 계속 중간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신 해석하고 대신 참아주고 대신 기다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그림이 왜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오래 버텼는지 그 안쪽을 더 아프게 보여줘요. 옆에 64번 짝사랑 카드가 들어오는데요. 이 사람은 앞을 보고 있는 듯 하면서도 시선이 자꾸 한쪽으로 빠져 있어요. 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는 느낌이고 입술은 뭔가 말하려다 멈춘 것처럼 닫혀 있습니다. 그림이 참 조용한데 안쪽은 시끄러워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돈 나갈 거 계산하고 가족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친구 앞에서는 웃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그 사람 생각이 흘렀어요. 씻다가도 떠오르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도 떠오르고
자기 전에 폰 밝기 낮춰놓고 그 사람 이름을 괜히 한번 눌러봤을 수 있어요. 인스타 스토리는 봤는지, 새로 올린 사진은 누구 보라고 올린 건지, 노래 가사는 혹시 내 얘기인지 혼자 맞춰봤을 수도 있고요. 이런 적 있으셨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여러분 혼자 만든 착각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분명히 다정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 챙겨줬던 말, 남들 앞에서는 가볍게 굴다가 둘만 있을 때 조금 달라졌던 태도, 괜히 장난치면서도 선을 완전히 닿지는 않았던 느낌. 그런 게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버틴 거예요. 사람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이렇게 오래 못 버팁니다. 다만 문제는 그 사람이 그 공기를 책임질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은 외로울 때는 가까이 오고 책임져야 할 때는 슬쩍 뒤로 빠져요. 여러분은 그 간격을 사랑이라고 느꼈고 상대는 그 간격 뒤에 숨어 있었던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좋아한 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상대가 애매한 다정함을 너무 쉽게 흘린 게 문제예요. 차가운 거절보다 애매한 다정함이 사람을 더 오래 묶어두거든요. 많이 외로우셨죠? 근데 여기서 그냥 아프고 끝나는 흐름은 아니에요. 다음 카드가 이 관계에 아직 남은 소리가 있는지 그 미세한 흔들림을 들려줍니다. 71번 풍경 카드가 현재 자리에 들어와요. 가만히 매달린 작은 풍경 하나가 보이는데 얇은 금속 끝이 빛을 받으면 작게 반짝이고 바람이 아주 살짝 닿을 때만 맑은 소리가 나요. 요란한 종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사람을 애타게 합니다. 상대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신호를 줄 수 있어요. 뜬금없이 스토리를 본다든지 별거 아닌 안부를 묻는다든지 예전처럼 장난 섞인 말투를 한번 던진다든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이제 진짜 잊어야지 했다가도 그 작은 소리 하나에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요. 어휴, 이게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큰 연락도 아니고 확실한 고백도 아니고 그냥 작은 흔적 하나인데 그게 마음을 다시 깨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해요. 풍경 소리가 났다고 바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아예 잊은 그림은 아니지만 자기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길 만큼 용감한 그림도 아니에요. 타이밍도 한번 안 맞았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은 마음이 차오르던 때였는데 상대는 일이나 돈 문제나 가족 문제 아니면 자기 생활의 압박 때문에 감정을 뒤로 밀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제일 먼저 미루는 게 감정이거든요. 근데 미뤄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책상 위에 고지서 쌓이듯이 나중에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그 사람도 어느 순간 떠올릴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애매했나.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서운했겠구나. 왜 그때 한마디 더 못했지. 딱 그렇게 흘러가는 그림이에요. 다만 여기서부터는 주도권을 여러분이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먼저 흔들어대면 풍경 소리가 맑아지는 게 아니라 줄이 끊겨요. 이제는 소리가 난다고 바로 뛰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소리가 진짜인지 가만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은 이미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상대 기분 상할까봐 서운함도 접어줬고 부담 느낄까봐 진심도 작게 줄였고 괜찮은 척까지 해줬잖아요. 이제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의 무게를 들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 자리에서요. 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오래 풀리지 않았는지 진짜 속상한 그림이 나와요. 45번 처녀귀신 카드가 마지막에 서는데 이분은 무섭게 다가오는 그림이 아니에요. 눈가가 오래 젖어 있고 몸은 한자리에 멈춰 있는데 시선만 누군가 떠난 쪽을 계속 따라갑니다. 입술은 굳어 있고 손끝에는 끝내 붙잡지 못한 말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 보이는 건 미련만이 아니에요. 못 받은 대답이에요. 못 들은 사과고 못 끝낸 대화고 나만 바보 된 것 같은 억울함입니다. 차라리 상대가 처음부터 선을 그었으면 덜 아팠을 거예요. 근데 분위기는 있었고 눈빛은 있었고 둘만 하는 농담도 있었고 이상하게 가까웠던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상대가 뒤로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자기 검열을 했어요. 내가 너무 티냈나? 내가 부담 줬나? 내가 착각했나? 내가 먼저 물어봤어야 했나? 아니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는 진짜 딱 잘라 말할게요. 상황을 흐린 건 상대 쪽이 더 큽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망친 사람이 아니라 흐려진 관계 속에서 끝까지 예의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본인만 벌 주지 마세요. 오래 버티셨네요.
이 그림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서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거창한 고백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 나도 흔들렸어. 내가 애매하게 굴었어. 너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런 말 하나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가 중요해집니다. 뒤에 방울 소리가 들어오면 이 못 받은 대답이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소리에 예전처럼 바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확인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느낌 오시죠? 전반부 4장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표지의 42번 정표 카드가 오래 버리지 못한 마음의 흔적을 먼저 꺼내고 38번 매듭 카드가 이름 없는 관계의 꼬임을 보여주고 64번 짝사랑 카드가 혼자 버틴 밤들을 펼칩니다. 그 옆에서 71번 풍경 카드가 아직 남은 작은 신호를 울리고 45번 처녀 귀신 카드가 못 받은 대답과 억울함을 마지막에 꺼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반부 결론은 이겁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 혼자 만든 환상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남은 소리도 있고 상대 쪽에서 흔들린 흔적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기다리고 혼자 해석하고 혼자 예쁜 기억만 붙잡는 방식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진짜 소름은 후반부예요. 방울 소리가 누가 먼저 울리는지, 길 떠나는 사람이 어떤 움직임을 만드는지, 75번 엽전 이 카드가 외로웠던 마음을 어떻게 알아주는지, 그리고 해수관음님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씻겨주시는지 거기서 갈립니다. 후반부에서는 연락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더 귀한 쪽으로 빠져나오는 새 출발인지 아주 선명하게 보겠습니다. 자, 전반부에서 여러분 마음이 정표처럼 오래 남아있고, 매듭처럼 꼬여있고, 짝사랑처럼 혼자 버텼고, 풍경처럼 작은 신호 하나에도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처녀 귀신 그림이 못 받은 대답, 못 들은 사과, 나만 바보 된 것 같은 억울함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는 그냥 연락 오냐 안 오냐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누가 먼저 마음을 움직이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줄지 말지를 정하는 쪽으로 가야 해요. 앞에 바로 26번 방울 카드가 들어오는데요. 딱 뒤집는데 소름 돋네요. 작은 방울 하나가 손끝에 걸려 있고 은빛 표면이 조용히 반짝이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런데 누가 살짝 건드리면 맑은 소리가 짧게 울립니다. 이 그림이 지침 자리에 들어왔다는 건요. 여러분이 큰 고백을 던지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그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작게, 그런데 분명하게 소리를 내는 쪽이에요. 예를 들면 보고 싶어, 우리 뭐야 이렇게 바로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짧은 말 하나를 두는 거예요. 요즘 잘 지내냐? 예전에 얘기했던 거 생각났다. 이 정도의 말이 오히려 더 강하게 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이 쌓였거든요. 조금만 건드려도 상대가 아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아직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구나.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방울은 계속 흔들면 소리가 예쁘지 않아요. 한 번 울리고 멈춰야 그 소리가 남습니다.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답이 바로 안 온다고, 또 보내고 스토리 올리고 괜히 티나는 말을 던지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만 더 조급해져요. 솔직히 말할게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퍼줬습니다. 상대가 불편할까봐 말도 줄이고 서운해도 웃어주고 기다리는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괜찮은 척까지 해줬잖아요. 이제는 반대로 가야 해요. 여러분은 신호만 주고 그 다음은 상대가 움직이게 두는 쪽이 맞습니다. 이게 주도권 역전이에요. 여러분이 확인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기 마음을 들고 오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방울 소리가 다음 카드에서 길을 냅니다. 여기서 성급하게 뛰면 안 되고요. 소리 울린 뒤에 누가 발걸음을 옮기는지 봐야 해요. 그 옆에 46번 길 떠나는 사람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길 위에 서 있어요. 등은 살짝 굽어 있고 발끝은 이미 떠날 쪽을 향했는데 얼굴은 뒤를 한번 돌아보는 그림이에요. 완전히 떠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자리에 편히 앉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서 보이는 변수는 거리예요. 마음의 거리일 수도 있고 실제 생활권의 거리일 수도 있어요. 상대가 바쁘다, 정신없다, 상황이 안 된다 이런 말로 감정을 뒤로 밀었던 흔적이 다시 올라옵니다. 직장 일이 밀려 있었거나 돈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거나 가족 문제나 생활 리듬 때문에 누군가를 깊게 책임질 여유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유 없다는 말이 사람 마음을 다 면제해주진 않거든요. 상대가 힘든 건 힘든 거고 여러분을 애매하게 세워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두 번째 팩폭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타이밍을 핑계로 너무 오래 뒤로 빠졌어요. 물론 진짜 바빴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아무리 바빠도 아끼는 사람한테는 작은 표시라도 남깁니다. 짧은 말, 늦은 밤의 안부, 미안하다는 한마디, 그런 거요. 그걸 못했다는 건요. 마음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책임지는 방식이 서툴렀다는 쪽이 더 커요. 여러분은 그 서툼까지 이해해주느라 오래 버틴 거고요. 많이 힘드셨죠? 이 그림에서 상대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길은 아니에요. 오히려 방울 소리가 울린 뒤에 상대가 자기 자리에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연락할 수도 있고 길게 설명은 못하면서도 근황을 묻는 식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은 예전처럼 바로 마음을 다 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돌아보는지, 정말 발걸음을 바꾸는지, 그냥 외로워서 잠깐 뒤돌아본 건지 봐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길목에서 상대의 걸음값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이다가 한번 들어와요. 다음 카드가 외로웠던 마음을 그냥 혼자 두지 않거든요. 75번 엽전 이 카드가 결실 자리에 들어옵니다. 이 그림은 혼자 빈손으로 서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두 개의 엽전이 나란히 놓여 있고 차가운 금속빛이 서로 다 작게 빛을 주고받는 느낌입니다. 큰 잔치처럼 떠들썩한 결실은 아니지만 혼자만 외롭게 버티던 마음에 누군가 옆자리가 생기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연락 흐름이 먼저 보여요. 상대가 아주 자연스러운 척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요즘 뭐 해? 잘 지내? 그때 말했던 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요. 겉으로는 별거 아닌 말인데 속에는 확인이 들어있어요. 아직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나? 내가 다시 말 걸어도 받아주나? 그걸 보는 연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계 회복 흐름도 보여요. 예전처럼 막 뜨겁게 한 번에 붙는 그림은 아니지만 끊겼던 대화가 다시 이어지고 서로가 어색하게 웃으면서도 말을 놓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선택권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락했다고 해서 바로 예전 자리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그때 못 들은 대답을 이제는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다시 다가오는 거라면 어떤 태도로 올 건지, 이걸 봐야 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상대가 큰 그릇을 감당 못해서 여러분을 애매하게 만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사람이 커져서 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낮아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말과 행동을 맞춰서 가져와야 해요. 여기서 전반부의 상처가 회수됩니다. 못 받은 대답이요. 완벽하진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입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억울함도요.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장면으로 조금씩 풀립니다. 상대가 먼저 지나간 일을 꺼내거나 그때 내가 좀 그랬지 이렇게 어색하게라도 말문을 열 수 있어요. 어휴,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한테는 크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다린 건 화려한 고백보다 내가 혼자 바보된 게 아니었다라는 확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합니다. 엽전 두 개가 나란히 있다는 건 상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연의 가능성도 같이 열린다는 뜻으로 보여요. 새로운 사람이 아주 세게 치고 들어오는 그림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답장을 애태우지 않는 사람, 말과 행동이 덜 헷갈리는 사람이 주변에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상대와의 연락, 하나는 여러분이 더 안정적인 쪽을 고를 수 있는 새 출발입니다. 이 선택권이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게 후반부의 제일 큰 사이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6번 해수 관음 카드가 수호 신령 자리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잔잔한 물결이 넓게 퍼지고 차갑게 굳었던 마음 위로 맑은 물이 천천히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이분은 다그치지 않습니다. 울어도 괜찮다. 오래 품은 마음을 이제 씻어도 된다는 식으로 조용히 감싸요.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버텼잖아요. 상대가 애매하게 굴 때도 이해하려 했고 내가 예민한가 싶어서 본인을 줄였고 끝내 대답을 못 들었는데도 미워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신령님께서 그냥 못 본 척하지 않으세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요. 이 관계의 결말이 단순히 누가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 씻기는 쪽으로 갑니다. 상대가 연락을 해도 예전처럼 무너져서 받지 않고 상대가 늦게 깨달아도 여러분은 예전 자리 그대로 서 있지 않아요. 관계 회복이 오면 더 맑은 조건으로 받고 새 출발이 오면 덜 아픈 쪽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주도권 역전이 나와요. 상대가 여러분을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흐린 사람을 계속 둘지 말지 고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해수관음님 그림은 울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울고 난 뒤에도 다시 깨끗하게 숨쉬게 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전 처방은 너무 거창하게 가지 마세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깨끗한 컵에 따라 놓고 오늘은 그 사람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딱 한 문장만 적어보세요. 나는 대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문장을 적고 그 다음에는 폰을 뒤집어 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에게 신호를 줄 거라면 길게 쓰지 마세요. 짧고 담백하게 반응을 볼 수 있는 말 하나만 두세요. 그 뒤로는 여러분이 더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연락해 오면 바로 마음을 다 열지 말고 하루 정도는 본인 속도를 먼저 보세요. 내가 반가운 건지, 불안해서 붙잡는 건지, 외로워서 다시 기대는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령님께 정성을 들이는 마음으로요. 본인 마음을 먼저 맑게 두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말 닿을 인연이면 상대가 말과 행동을 맞춰서 들어옵니다. 이제 8장을 한 줄로 꿰어볼게요. 42번 정표 카드가 오래 남은 흔적을 꺼내고 38번 매드 카드가 이름 없는 관계의 꼬임을 보여줬고 64번 짝사랑 카드가 혼자 버틴 밤을 펼쳤고 71번 풍경 카드가 아직 작은 신호가 남아있다고 울렸어요. 거기에 45번 처녀 귀신 카드가 못 받은 대답과 억울함을 들고 서 있었는데 26번 방울 카드가 이제는 작은 신호를 정확히 울리라고 하고 46번 길 떠나는 사람 카드가 상대의 움직임을 보게 만들고 75번 엽전 이 카드가 연락과 관계 회복 그리고 새 출발의 선택권을 여러분 손에 올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해수가는 카드가 그 모든 마음을 씻겨서 여러분이 더 이상 확인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으로 서게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 관계 다시 움직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여러분만 기다리는 방식은 아니에요. 상대가 연락을 오든 태도로든 자기 몫을 들고 와야 하고 여러분은 그걸 보고 받을지 말지를 정하면 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1번이랑 같이 지금 제일 간절한 소원 딱 하나 툭 적어두고 가세요. 이 흐름이 현실에서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나중에 다시 보시면 마음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번 분들 어서 오세요. 이 영상 그냥 흘러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신령님께서 여러분 자존심 뒤에 숨겨둔 마음을 오늘 이 자리로 살짝 끌어내신 거예요. 라피스라 줄리의 손이 같다면요. 겉으로는 되게 단단해 보이는 분들이에요. 이 원석이 짙은 남청빛으로 묵직하잖아요. 빛을 받으면 안쪽에 금빛점들이 살짝 보이는데 그게 꼭 여러분 마음 같아요. 겉은 차분하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먼저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데 속에는 아직 반짝이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표지에 21번 인연동자 카드가 먼저 서 있습니다. 작은 아이가 붉은 실을 들고 있는 그림인데 그 실이 막 확 당겨진 게 아니라 손끝에 살짝 걸려 있어요. 아직 끊긴 건 아닌데 그렇다고 편하게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이거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마음이 없는 척을 너무 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연락이 늦어도 괜찮은 척 했고 보고 싶어도 먼저 말 안 했고 서운해도 웃으면서 넘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었잖아요. 자존심이 먼저 올라온 거예요. 내가 먼저 좋아하는 티 내면 지는 것 같고 내가 먼저 묻는 순간 상대가 더 여유로워질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손을 못 뻗은 그림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서 멋있는 척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 수 있어요. 친구한테는 나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좀 애매해. 이렇게 말해놓고 집에 오면 그 사람 프로필 한 번 더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자존심을 방패처럼 세우거든요. 근데 진짜 소름은 여기서부터예요. 그 방패 뒤에 바로
38번 기부인 카드가 서요. 이분은 고운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얼굴이 활짝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시선은 옆으로 살짝 빠져 있고 손끝은 옷자락을 조용히 붙들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안쪽에서 계산이 많아요. 지금 내가 티내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쉽게 보면 어떡하지? 괜히 내가 먼저 움직였다가 우스워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계속 도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상대가 카톡을 보내면 바로 읽고 싶었는데 일부러 조금 늦게 봤을 수 있고 답장도 이미 머릿속에서는 다 써놓고 괜히 몇 분 더 있다가 보냈을 가능성이 커요. 스토리를 보고 싶어도 내 기록 남을까봐 망설였고 상대가 누구랑 있는지 궁금해도 모르는 척 했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할 일 또박또박 해내고 돈 문제도 알아서 챙기고 가족 앞에서도 어른스럽게 굴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초라해질까봐 더 뻣뻣해졌어요. 그쵸? 이 카드가 답답한 건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들키기 싫은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어야 하는데 이번 관계에서는 그게 약점처럼 느껴졌어요. 상대가 한번 웃어주면 마음이 풀리면서도 동시에 내가 왜 이 사람 말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지 싶어서 스스로가 싫어졌을 수 있습니다. 어휴, 이게 사람을 되게 피곤하게 해요.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못하고, 기다리는데 기다린다고 못하고, 질투나는데 질투난다고 말하면 내가 더 매달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꾹 참는 거잖아요. 제가 언니라서 독하게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이 너무 예민해서 꼬인 게 아니에요. 상대가 여러분한테 확신을 줄 만큼 크게 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자기 방어를 한 겁니다. 사람이 안정감을 받으면 이렇게까지 계산하지 않아요. 상대가 애매하게 다정하고 애매하게 빠지고 애매하게 웃어주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다 열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도권 역전입니다. 여러분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 마음의 크기를 감당할 그릇이 작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들어가면 다음 그림이 여러분이 왜 자꾸 자기 얼굴을 확인하게 됐는지 보여줍니다. 옆에 37번 명두 카드가 들어옵니다. 차갑고 맑은 금속면이 빛을 받아 번쩍이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내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비쳐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안에 비친 얼굴이 예쁘다 밉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지 하는 얼굴입니다. 이 그림은 거짓말을 잘 못 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에서 흔들리는 걸 그대로 비춰버립니다. 여러분이 지난 흐름에서 계속 본인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이 답장을 늦게 하면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싶고, 말투가 짧아지면 내가 너무 티냈나 싶고, 다른 사람한테 다정하게 구는 걸 보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나 하고 마음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러다 또 그 사람이 나한테만 살짝 신경 쓰는 듯한 행동을 하면 아, 역시 나만 착각한 건 아니었나 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이 오르락내리락이 사람 진을 빼거든요. 그리고 생활도 흔들렸을 수 있어요. 일하다가도 문득 그 대화가 떠오르고 카드값 빠져나간 통장을 보면서도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가족이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하는데 머릿속은 그 사람 한마디에 가 있었을 거예요. 새벽에는 더 심했을 겁니다. 불 꺼놓고 폰만 켜두면 사람이 제일 솔직해지잖아요. 그때는 괜찮은 척이 잘 안 됩니다. 그 사람 이름 검색했다가 지우고 대화창 열었다가 닫고 보내지도 않을 문장을 써봤다가 지웠을 가능성이 보여요. 근데 이 명두가 여러분을 혼내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제대로 보라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그 사람 자체인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 관계에서 자존심이 아팠던 이유는 여러분이 원래 자존심만 센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락은 하는데 깊이는 없고 관심은 주는데 책임은 없고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이름은 안 붙여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명두 앞에 서서 물어본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두 번째 주도권 역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확인받고 싶어서 초라해진 게 아니라 상대가 확인을 안 해줘서 관계가 흐려진 겁니다. 사람을 흔들어 놓고 아무 설명도 안 하면 누구든 자기 얼굴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많이 버티셨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카드가 여러분의 현재 태도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40번 선비 카드가 현재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 있는데 눈빛이 편하지 않습니다. 책을 보는 것 같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말은 점잖게 고르는데 속은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딱 지금 여러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내가 먼저 꺼내면 품격이 떨어질까봐 참는 사람. 서운한데 따지고 싶지는 않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싫고 상대가 나를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건 싫은 사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체면을 많이 챙겼어요. 상대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고 친구들한테도 깊게 말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말하면 괜히 내가 너무 빠진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직장이나 생활권에서는 야무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관계만 오면 이상하게 속이 아이처럼 흔들렸을 가능성이 커요. 돈 쓰는 것도 평소에는 계산 잘하는데 이 사람과 관련된 약속이나 선물이나 옷차림에는 괜히 더 신경 썼을 수 있고요. 약속 장소에 나가기 전 거울 앞에서 한참 망설였을 겁니다. 너무 꾸미면 티날까봐, 또 너무 안 꾸미면 신경 안 쓴 사람처럼 보일까봐. 이게 연애가 아니라 시험 보는 기분이었죠. 느낌 오시죠? 이 선비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있으니까 더 품위를 잃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상대가 이 품위를 사랑스럽게 봐줘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의 차분함을 편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 사람은 괜찮겠지. 저 사람은 서운해도 말 안 하겠지.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겠지. 이런 식으로요. 제가 여기서는 좀 세게 말할게요. 상대가 아직 미성숙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가 조용하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줄 알지 않아요. 말을 안 해도 느껴야 할 때가 있고 다정함을 받았으면 그에 맞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차분하게 버티는 걸 보고 마음이 괜찮은 줄 착각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세 번째 주도권 역전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도도해서 관계가 멀어진 게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의 조용한 마음을 너무 쉽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품위만 지키느라 속을 태우면 안 돼요. 품위는 지키되 마음의 기준은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 자리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왜 여러분이 이렇게 자존심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뿌리가 나옵니다. 75번 갓 카드가 원인 자리에 들어오는데 검은 갓이 단정하게 놓여 있고 얇은 망사 같은 결이 빛을 받으면 아주 섬세하게 드러납니다. 둥근 태는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고 끄는 턱 밑에 조용히 매여 있는 그림이에요. 이건 겉모습을 단정히 세우는 물건이지만 동시에 남에게 함부로 보이고 싶지 않은 체면의 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마음이 딱 이랬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무한테나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대에게만큼은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마음이 내려앉은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애매하게 굴었던 날, 약속이 흐려졌던 날, 내가 기대한 만큼 말이 돌아오지 않았던 날, 그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가끈이 더 단단히 묶였어요. 그래, 나도 티 안 내. 그래, 나도 먼저 안 해. 그래, 나도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말한다고 바로 접히나요? 겉은 단정한데 속은 계속 흔들립니다. 남들은 여러분을 보고 자존심 세다, 차갑다, 도도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요, 여러분은 마음을 함부로 내줬다가 상대가 가볍게 대할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한 번 진심을 보였는데 상대가 책임지지 않으면 그 상처가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막을 세운 거예요. 이거 정말 사람다운 방어예요. 다만 이제는 그 막이 여러분까지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갓이 너무 단단히 씌워져 있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전반부의 핵심이 모입니다. 표지에 21번 인연동자 카드가 아직 끊기지 않은 실을 보여주고 38번 기부인 카드가 들키기 싫은 마음을 앉혀놓고 37번 명두 카드가 스스로를 계속 비춰보게 만들고 40번 선비 카드가 지금의 자존심과 갈등을 보여주고 75번 갓 카드가 그 모든 방어의 뿌리를 씌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 전반부 결론은 이거예요.
이 관계는 마음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있어서 더 조심했고, 자존심이 있어서 더 표현을 못했고, 상대가 애매하게 굴어서 여러분이 더 단단한 척을 하게 된 그림이에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서로 마음은 있는데 서로 안 지는 척 하다가 시간이 더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진짜 소름은 후반부예요. 뒤에 신칼이 들어오면 이 애매한 자존심을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나오고, 주막이 들어오면 둘 사이에 끼어드는 말과 분위기가 보이고, 마패가 들어오면 상대가 어떤 식으로 공식적인 신호를 내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장군신께서 마지막에 서면 여러분이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정리하는 사람으로 올라서게 돼요. 자, 전반부에서 여러분이 마음은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 움직였고, 상대는 애매하게 굴면서 여러분을 계속 거울 앞에 세워놨잖아요. 귀부인처럼 속을 감추고, 명두처럼 자꾸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선비처럼 품위는 지키는데 속은 흔들렸고, 갓처럼 체면의 막을 단단히 씌운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는 단순히 상대가 연락하냐, 안 하냐로 보면 안 돼요. 이 관계는요, 누가 먼저 굽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받아주고, 어디서부터는 자를 건지 그 기준이 나와요. 이거 들어보세요. 앞에 27번 신칼 카드가 딱 들어오는데요. 아우, 이 카드 보니까 속이 시원하면서도 조금 서늘합니다. 차가운 칼날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손잡이는 단단하게 잡혀 있어요. 이 그림은 아무데나 휘두르는 칼이 아니에요. 엉킨 줄을 한 번에 자를 때 쓰는 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제일 먼저 잘라야 하는 건 상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말하면 지는 거야. 내가 물어보면 초라해지는 거야. 그 생각부터 잘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았거든요. 서운한데 괜찮은 척했고, 기다리는데 안 기다리는 척했고, 상대가 한 발 물러나면 나도 두 발 물러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그 사람 반응을 보고 있었어요. 그게 자존심을 지킨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을 계속 피곤하게 만든 겁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제는 상대의 애매함을 예쁘게 포장해주면 안 돼요. 바쁘겠지, 성격이 원래 그렇겠지,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계속 이유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자기 태도를 고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이 선을 긋는다고 해서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본인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도권 역전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선택받으려고 조심하는 쪽이 아니라 상대의 태도가 내 기준에 맞는지 보는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칼을 들었다고 막 쏘아 붙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뭐야? 왜 이래? 나 가지고 논 거야. 이렇게 몰아치면 여러분 마음이 먼저 다쳐요. 대신 짧고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나는 애매한 흐름이 오래가는 건 어렵다. 서로 마음이 있다면 태도도 같이 보여야 한다.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칼날처럼 들어가요. 왜냐하면 상대도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분명히 흐렸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소름은 이 다음이에요. 이 칼이 들어간 뒤에 둘 사이 주변 공기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바로 나옵니다. 옆에 47번 주막 카드가 들어옵니다. 낡은 문턱 안쪽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술잔이 오가고 말소리가 낮게 깔린 그림이에요. 따뜻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조금 어수선합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는데 속내는 다르고, 누군가는 별말 아닌 척 던진 말로 분위기를 떠봐요. 이 그림이 변수 자리에 들어오면요, 둘 사이에 주변 말이나 분위기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 사람 얘기가 나온다든지, 같이 아는 사람이 중간에서 소식을 흘린다든지, 우연한 모임이나 술자리 같은 자리에서 서로의 근황이 오갈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가벼운 자리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상대가 여러분 반응을 살필 가능성이 보여요. 아무렇지 않은 척 요즘 잘 지내냐고 묻거나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이 누구 만나는지 슬쩍 떠볼 수 있습니다. 어휴, 이게 좀 얄밉죠. 직접 묻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놓기는 싫고, 그래서 분위기 뒤에 숨는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팩폭 들어갑니다. 상대가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와서 말해야지 주변 공기나 가벼운 농담 뒤에 숨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정면으로 들어오는 걸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흔들렸던 겁니다.
내가 착각한 건가 싶다가도 주변에서 그 사람 아직 너 신경 쓰는 것 같던데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또 마음이 열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 했다더라, 그 사람이 너 얘기했다더라, 이런 말에 바로 마음을 풀면 안 돼요. 주막은 말이 많은 자리예요. 말은 많지만 책임은 흐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해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있다면 주변을 돌지 말고 여러분한테 직접 와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반부에서 여러분은 체면 때문에 못 움직였고 상대도 애매함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그 숨바꼭질을 끝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아직도 남의 말 뒤에 숨어 있는지 보세요. 여기서 주도권은 다시 여러분한테 옵니다. 여러분이 소문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오는 사람만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카드가 상대가 결국 어떤 식으로 신호를 내는지 보여줘요. 73번 마패 카드가 결실 자리에 들어옵니다. 작고 단단한 패가 손안에 쥐어져 있고 표면에는 오래 만진 듯한 윤기가 있습니다. 이건 몰래 숨겨둔 물건이 아니라 꺼내 보이면 통하는 물건이에요. 아무 말 없이 마음만 흔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표시를 들고 와야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연락 흐름이 꽤 선명합니다. 상대가 가벼운 말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잘 지내? 요즘 뭐 해? 그때 말했던 거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예전과 다른 건 이번 연락은 그냥 심심해서 던지는 말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확인이 있습니다. 아직 나한테 문이 열려 있나? 내가 다시 다가가면 받아주나?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그걸 보는 연락이에요. 그리고 관계 회복의 그림도 같이 있어요. 갑자기 뜨겁게 붙는 쪽보다는 서로 어색하게 말을 다시 맞추고 예전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그때 왜 그랬는지 조금씩 풀어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전반부의 상처가 회수돼요. 여러분이 자존심 때문에 못 물었던 말, 내가 너한테 뭐였냐는 그 질문이요. 상대가 완벽한 답을 한 번에 주지는 못해도 자기 마음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같이 올라와요. 상대 쪽에서 내가 그때 너무 애매했다, 너를 헷갈리게 한 것 같다는 분위기가 비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한테는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내가 혼자 바보 된 게 아니었다는 확인이 더 필요했거든요. 많이 참으셨죠. 여기서 세 번째 주도권 역전이 나옵니다. 상대가 연락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마패는 들고 왔다고 다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 패가 진짠지 봐야 합니다. 말만 하는지, 행동도 같이 오는지, 연락은 하는데 또 애매하게 빠지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관계의 이름을 만들려고 하는지요. 여러분은 이제 심사하는 쪽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웃어주면 마음이 풀렸고 말 한마디 던지면 하루가 흔들렸잖아요.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가져온 태도를 보고 받을지 말지 여러분이 정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결실은 두 갈래로 열려요. 하나는 상대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정면으로 대화를 하고 애매했던 부분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다시 가까워지는 흐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고 더 편안한 쪽으로 빠져나오는 새 출발입니다. 이게 사이다예요. 상대가 오느냐 마느냐가 결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뭘 선택하느냐가 결말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번 장군신 카드가 수호 신령 자리로 서요. 여기서 공기가 확 바뀝니다. 갑옷을 입은 장군이 앞을 보고 서 있는데 시선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깨는 넓고 손에는 무게 있는 기운이 잡혀 있고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분은 달래는 분이 아니라 판을 정리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 상대 눈치만 보며 흔들리지 않게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는 그림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체면을 지키느라 말도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 사람 연락을 기다렸어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합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계속 전쟁이었잖아요. 이 장군신께서 마지막에 오신 건요. 이제 그 전쟁을 끝내라는 뜻으로 익힙니다. 상대가 와도 당당하게 보고 상대가 또 흐리면 단호하게 물러서라는 쪽이에요. 여러분이 차갑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애매함을 사랑처럼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상대가 정말 여러분을 놓치기 싫다면 이번에는 말을 흐리면 안 됩니다. 바쁘다,
복잡하다, 생각이 많다, 이런 말로 또 시간을 끌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필요 없어요. 신령님께서 여러분을 낮은 자리로 보내는 그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개 들고 내가 받을 사랑의 기준을 세우라는 그림입니다. 실전 처방은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여러분이 한번 말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먼저 긴 감정문을 보내지 마세요. 짧게, 분명하게 나는 애매한 관계를 오래 끌고 싶지 않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변 사람 말로 그 사람 마음을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 너 얘기하더라, 아직 신경 쓰는 것 같더라, 이런 말은 참고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옷차림이든 말투든 너무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의 단정함, 그 품위를 그대로 두세요. 신령님께 정성을 들이듯 본인 마음도 함부로 내던지지 않는 게 좋아요.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잔 옆에 두고 오늘은 내가 나를 가볍게 대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말 닿을 인연이면 상대도 그 무게를 느끼고 똑바로 다가올 겁니다. 이제 8장을 한 줄로 꿰어볼게요. 21번 인연동자 카드가 아직 끊기지 않은 실을 들고 있었고, 38번 기부인 카드가 들키기 싫은 마음을 감췄고, 37번 명두 카드가 여러분을 자꾸 자기 검열 앞으로 세웠고, 40번 선비 카드가 지금의 자존심과 갈등을 보여줬고, 75번 가 카드가 체면의 막을 씌웠어요. 거기에 이 17번 신칼 카드가 이제는 애매한 생각을 잘라내라고 하고, 47번 주막 카드가 주변 말 뒤에 숨은 상대를 보게 만들고, 73번 마패 카드가 상대가 직접 들고 와야 할 신호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4번 장군신 카드가 여러분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정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 관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은 있습니다. 연락도 보이고 대화가 다시 이어지는 장면도 보여요.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낮아져 들어가는 흐름이 아니에요. 상대가 직접 말하고 직접 움직이고 직접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기다리는 쪽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이 흐름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2번이라고 적고 지금 제일 간절한 소원 하나만 툭 남겨두세요. 나중에 이 흐름이 현실에서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다시 보시면 그때는 여러분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을 거예요. 3번 분들, 어서 오세요. 이 영상 그냥 지나가다 누른 거 아니에요. 신령님께서 여러분이 밤마다 폼 붙들고 삼키던 마음을 오늘 이 자리로 조용히 데려오신 거예요. 문스톤에 손이 갔다면요, 여러분. 마음은 낮보다 밤에 더 솔직해지는 분들이에요. 이 원석이 우윳빛으로 은은하게 빛나잖아요. 확 드러나는 빛이 아니라 달빛처럼 안쪽에서 천천히 번지는 빛이에요. 겉으로는 이제 나도 정리해야지, 이 관계 더 생각 안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데 밤이 되면 이상하게 다시 그 사람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요. 새벽에 폼 밝기 낮춰놓고 대화창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보여요. 보내지도 않을 말을 써보고 지우고 또 써보고 결국 아무것도 안 보낸 날도 있었을 겁니다. 표지에 48번 미래카드가 먼저 서 있는데요. 이거 보자마자 제가 가슴이 좀 답답했어요. 두 사람이 사람들 눈을 피해 가까이 있는 그림인데 분위기는 달콤한데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웃고는 있는데 대놓고 웃지 못하고 손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운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는 공기가 깔려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관계가 딱 남들한테 편하게 말하기 어려운 결이었을 수 있어요. 사귀는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고 그렇다고 애인이라고 말하기엔 서로 약속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혼자 끙끙 앓았죠. 친구한테 말하려다가도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됐다 하고 넘겼을 수 있고 가족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밥 먹다가도 그 사람 이름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을 겁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이상한 관계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상대가 둘만 있을 때는 가까운 사람처럼 굴고 밖으로 나오면 관계의 이름을 흐려놓은 쪽에 가까워요. 그럼 사람 마음이 헷갈립니다. 좋았던 순간은 분명히 있는데 책임지는 말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조심했고 더 숨겼고 더 오래 기다린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은 여기서부터예요.
표지의 그 은근한 공기 옆에 바로 83번 오색 실타래 카드가 붙습니다. 색색의 실이 한데 엉켜 있는데 예쁘게 감긴 타래가 아니에요. 빨간 실, 푸른 실, 노란 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꼬여 있고 한 가닥을 풀려고 하면 다른 색 실이 같이 당겨지는 그림입니다. 손끝에는 부드러운 실감이 있는데 막상 잡아당기면 속에서 탁 걸려요. 여러분 마음이 딱 이랬습니다. 그 사람과 좋았던 기억만 꺼내려고 하면 서운했던 날이 같이 따라오고 서운했던 날만 정리하려고 하면 또 다정했던 말이 같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차라리 다 나빴으면 미워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 관계는 중간중간 너무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답장이 늦어서 마음이 식으려 하면 갑자기 다정한 말 한마디를 던지고 이제 그만 봐야겠다 싶으면 예전처럼 장난을 치고 마음 접으려는 순간에 꼭 다시 실 하나를 던지는 시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쵸? 여러분도 그 실을 놓지 못했어요. 놓으면 진짜 끝날 것 같고 잡고 있자니 손이 아프고 그래서 그냥 손 안에 감고 있었던 거예요. 직장에서는 멀쩡하게 일하고 돈 쓸 거 계산하고 사람들 만나면 웃고 떠드는데 마음 안쪽에는 계속 그 실이 감겨 있었을 겁니다. 카톡 알림이 다른 사람 건데도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비슷한 글자만 보여도 괜히 눈이 갔을 겁니다. 어휴, 이게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해요. 끊어진 것 같으면 이어지고, 이어진 것 같으면 또 멀어지니까 마음이 쉬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언니라서 독하게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이 미련해서 꼬인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자기 마음의 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여러분 손에 계속 걸어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책임있게 잡아야 하고 아니면 놓아줘야 하는데 그 사람은 중간에서 실만 흔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 주도권 역전이에요. 여러분이 매달린 게 아니라 상대가 끝맺음을 못해서 여러분 마음이 묶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실타래 다음에 나오는 그림이 더 아파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무너졌던 흐름이 보이거든요. 옆에 56번 난파선 카드가 들어옵니다. 부서진 배가 물 위에 기울어져 있고 나무판은 젖어서 무겁고 바람은 잦아든 것 같은데 배 안쪽에는 아직 물이 차 있습니다. 이미 큰 파도는 지나갔는데 남은 사람은 그 안에서 뭘 건져야 할지 몰라 멈춰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과거가 이랬을 수 있어요. 한번 크게 마음이 내려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차가워졌거나 연락이 끊기듯 줄었거나 기대했던 말이 안 돌아왔거나 혹은 둘 사이 분위기가 좋았던 뒤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멀어진 장면이 보여요. 그때 여러분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을 겁니다. 나도 바빠. 나도 신경 안 써. 그렇게 말하면서요. 근데 속으로는 이미 물이 찼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잘 안 나고 일하다가도 그 장면이 떠오르고 잠들기 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적 있으셨죠? 상대가 뭘 크게 잘못했다고 딱 말하기도 애매한데 이상하게 내가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졌던 날이요. 그게 이 난파선이에요. 완전히 끝났다고 말한 건 아닌데 마음속 배는 한번 크게 흔들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배가 부서졌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파도가 너무 갑자기 왔던 거예요. 상대가 아무 설명 없이 분위기를 바꾸거나 자기 사정만 앞세우거나 바쁘다는 말 뒤에 숨어버렸다면 누구라도 무너집니다. 사람 마음은 예고 없이 차가워지는 태도에 제일 크게 다쳐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 사람은 타이밍을 너무 쉽게 놓쳤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있던 때에 제대로 붙잡지 못했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 안심시켜주지 못했어요. 상대도 사정이 있었겠죠. 일이 바빴을 수도 있고 돈 문제나 가족 문제 때문에 마음 쓸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혼자 물 차는 배 안에서 버텨야 했던 건 아니잖아요. 많이 힘드셨죠? 이 그림은 여러분한테 이제 그 배 안에서 계속 물 퍼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파도를 여러분 혼자 수리하려고 하면 마음만 더 지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카드가 이 관계가 정말 완전히 가라앉은 건지 아니면 바람 타고 다시 신호가 오는지 보여줍니다. 62번 연 날리기 카드가 현재 자리에 들어와요. 실 끝에 매달린 연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데 바람을 타고 흔들립니다. 멀리 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아직 손에 이어져 있어요. 종이 표면은 가볍고 햇빛을 받으면 살짝 반짝이는데 바람이 바뀌면 방향도 같이 바뀌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딱 그래요. 상대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도 행동도 붕 떠 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이 완전히 끊어진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상대가 뜬금없이 스토리를 본다든지, 한참 조용하다가 갑자기 짧은 안부를 묻는다든지, 아무렇지 않은 척 예전 얘기를 꺼낸다든지요. 그 작은 바람 하나에 여러분 마음이 다시 들립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아니, 나를 신경 쓰긴 하는 건가? 아니, 또 내가 의미를 붙이는 건가? 그 생각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새벽에는 더 심했을 겁니다. 답장 하나 없는데도 온라인 표시를 받다가 마음이 내려앉고 그 사람이 올린 사진 배경에 누가 있었는지 괜히 확대해서 보고 친구한테 물어보려다가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참았을 수 있어요. 이 그림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이유는요, 멀어졌는데 신호가 있고 신호가 있는데 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대도 여러분을 완전히 놓은 그림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뛰어와서 책임질 만큼 용감한 그림도 아니에요. 여기서 두 번째 주도권 역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는 바람 타고 흔들리지만 실을 쥔 사람은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은 손에 쥔 실을 느슨하게 잡아야 해요. 꽉 잡고 있으면 손만 쓸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가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가까이 오고 어렵다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신호만 흘리고 책임 있는 말은 아끼는 쪽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그 신호를 해석하느라 너무 오래 지쳤고요. 근데 진짜 마지막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이 그 신호를 놓지 못했는지, 왜 마음을 속으로 감추게 됐는지 여기서 나와요. 72번 보자기 카드가 숨은 원인 자리에 들어옵니다. 고운천이 물건 하나를 감싸고 있는데 겉에서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이지 않아요. 천의 결은 부드럽고 접힌 모서리는 단정한데 안쪽은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비밀스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싸서 넣어둔 겁니다. 보고 싶다. 서운했다. 나한테 마음이 있었냐? 그때 왜 그렇게 굴었냐? 이런 말들을 하나하나 꺼내지 못하고 보자기 안에 넣어둔 거예요. 왜냐하면 꺼냈다가 상대가 별거 아니라는 얼굴을 할까봐 무서웠으니까요. 괜히 나만 진심이었던 사람처럼 보일까봐, 내가 더 좋아한 사람으로 남을까봐, 그래서 말을 감쌌던 겁니다. 생활에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친구가 그 사람 아직 연락해? 하고 물으면 대충 웃고 넘겼고, 가족이 요즘 무슨 일 있냐고 해도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하고 숨겼을 겁니다. 밖에서는 멀쩡한 사람인데 집에 와서 문 닫는 순간 마음이 확 내려앉았을 거예요. 보자기 안쪽에서 냄새가 배듯이 숨긴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잊으려고 해도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관계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말해도 안전할 것 같은 자리를 상대가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람은 편하면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가볍게 버려지지 않겠구나 싶으면 마음을 꺼내요. 근데 이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꺼내는 순간 내가 더 불리해질 것 같았던 거예요. 그게 상처입니다. 이게 세 번째 주도권 역전이에요. 여러분이 숨긴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이 숨을 수밖에 없게 만든 분위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숨겨야 할 짐이 아니라 제대로 받아줄 사람 앞에서 열어야 할 선물입니다. 오래 버티셨네요. 전반부 4장을 하나로 묶으면 그림이 선명합니다. 표지의 48번 미래카드가 남들에게 쉽게 말 못한 가까움을 먼저 꺼내고 83번 오색 실타래 카드가 끊길 듯 이어진 마음의 꼬임을 보여줬고 56번 난파선 카드가 한번 크게 무너졌던 과거의 파도를 펼쳤고 62번 연 날리기 카드가 현재도 멀리서 흔들리는 신호를 보여줬고 72번 보자기 카드가 끝내 꺼내지 못한 말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분들 전반부 결론은 이거예요. 이 관계는 그냥 끝난 인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실은 아직 남아있고 바람도 있고 상대 쪽에서 미세하게 흔드는 그림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여러분 혼자 실을 붙잡고 혼자 물을 퍼내고 혼자 마음을 보자기 안에 감싸두는 방식은 더 이상 오래 못 갑니다. 진짜 소름은 후반부예요.
발언문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꺼내야 하는지 나오고, 밤길 나그네가 들어오면 상대가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는지 보이고, 꿩 사냥이 들어오면은 이 관계가 생각보다 빨리 정리될지 다시 잡힐지 갈립니다. 마지막에 신호 동자가 서면 기다리던 연락인지 마음 정리의 신호인지 그게 아주 또렷하게 드러날 거예요. 자, 전반부에서 여러분이 미래처럼 남들한테 쉽게 말 못하는 가까움을 품고 있었고 오색 실타래처럼 끊어질 듯 이어지는 마음을 손에 감고 있었잖아요. 난파선처럼 한번 크게 무너진 뒤에도 연날리기처럼 멀리서 오는 작은 신호 하나를 놓지 못했고 보자기처럼 하고 싶은 말을 안쪽에 꼭 싸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후반부는요.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냐 아니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보자기 안에 넣어둔 마음을 어떤 불빛 아래서 꺼내야 하는지, 상대가 밤길에서도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관계가 생각보다 빨리 잡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더 편한 쪽으로 빠져나오는지 보는 자리예요. 이거 들어보세요. 앞에 29번 촛불 카드가 들어오는데요. 딱 뒤집는데 소름 돋네요. 작은 불꽃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고 녹은 초가 아래로 천천히 흘러내리는 그림이에요. 불빛은 크지 않은데 이상하게 눈이 가요. 바람이 세게 불면 꺼질 것 같은데 또 쉽게 꺼지지도 않습니다. 이 그림은 막 큰 소리로 고백하라는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 남아있는 진짜 온기를 먼저 확인하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수백 번 되뇌었던 말 있잖아요. 나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때 왜 그렇게 사라졌어? 나만 혼자 진심이었던 거 아니지? 이 말을 당장 상대에게 쏟아내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불이 아직 사랑인지 억울함인지 미련인지 먼저 들여다보라는 쪽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래 참은 만큼 막상 연락이 오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처음엔 담백하게 시작하려고 해도 상대가 또 애매하게 웃거나 대충 넘기면 갑자기 지난 밤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새벽에 폰 붙들고 기다렸던 마음, 인스타 스토리 하나에 괜히 의미 붙였던 마음, 친구한테 말 못하고 혼자 삼켰던 마음이 한꺼번에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확 타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제 불을 들고도 조용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그동안 여러분은 너무 많이 숨겼습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 보자기 안에 넣어뒀잖아요. 근데 사랑이든 재회든 마음을 너무 오래 어둠 속에 두면 불빛이 이상하게 흔들립니다. 처음엔 보고 싶다였는데 나중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가 되고 처음엔 궁금하다였는데 나중엔 내가 우스웠냐가 돼요. 그게 사람을 제일 아프게 하거든요. 그래서 촛불은 먼저 여러분 마음을 밝은 데 올려놓으라고 나와요. 상대에게 보여주기 전에 먼저 본인이 봐야 합니다. 나는 아직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못 받은 대답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건지 나는 애매한 신호 말고 분명한 태도를 원하는 건지 이 질문들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주도권 역전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상대의 답장을 기다리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불빛이 어디를 비추는지 먼저 확인하고 상대가 그 빛 안으로 들어오는지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대가 큰 그릇을 감당 못해서 여러분 마음을 애매하게 잡아둔 시간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그 애매함을 따뜻함으로 착각하며 받아주는 쪽에 서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불빛을 켠 뒤에 상대가 밤길에서 혼자 움직이느냐예요. 그게 다음 카드에서 나옵니다. 옆에 66번 밤길 나그네 카드가 들어옵니다. 어두운 길 위에 한 사람이 서 있고 주변은 조용한데 발끝은 앞으로 향해 있어요. 등 뒤로는 긴 그림자가 따라오고 손에는 작은 짐이 들려 있습니다. 불빛이 아주 희미해서 길이 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멈춰만 있지는 않아요. 이 그림이 변수 자리에 들어오면요. 상대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이 혼자 생각하게 되는 그림이에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습니다. 카톡 답장을 늦게 하거나 장난처럼 넘기거나 바쁜 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그 사람도 생각나요. 내가 너무 애매했나?
이 사람이 진짜 멀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놓치고 있는 건가? 그런 식으로요. 여기서 생활 장면도 같이 보여요. 그 사람이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 별 생각 없이 폰을 열었다가 여러분 이름을 보고 멈칫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혹은 자려고 누웠는데 예전에 나눴던 대화가 떠올라서 대화창을 올려보는 장면도 보여요. 다만 문제는요, 이 사람이 바로 용감하게 뛰어오는 타입으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밤길 나그네잖아요. 혼자 걷고 혼자 생각하고 한참 돌아서 오는 사람입니다. 어휴, 이게 또 여러분 속을 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말했으면 대답을 해야지, 마음 있으면 움직여야지 싶은데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두 번째 팩폭 들어갑니다. 상대가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무서우면 일단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고는 혼자 생각해요. 혼자 후회하고, 혼자 망설이고, 혼자 여러분 반응을 떠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그 느린 걸음까지 이해해 주느라 너무 오래 지쳤어요. 많이 힘드셨죠?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상대가 밤길을 걷는다고 여러분이 등불 들고 마중 나갈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조금만 흔들려도 여러분이 먼저 다가갔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네가 바빴겠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와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주도권 역전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어둠을 지나 여러분 앞에 서야 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은 다음 카드예요. 이 밤길이 오래 질질 끌리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빨리 방향이 잡히는지 그 결이 바로 나옵니다. 67번 꽝 사냥 카드가 결실 자리에 들어옵니다. 풀숲이 낮게 흔들리고 사냥꾼의 시선이 한 곳에 딱 꽂혀 있어요. 공기는 조용한데 긴장이 팽팽합니다. 멀리서 꿩이 튀어나올 것 같은 순간 손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발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요, 질질 끄는 결실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본색이 드러나는 그림이에요. 상대가 마음이 있다면 더는 예전처럼 오래 숨기기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나옵니다. 짧은 연락일 수도 있고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주변 말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던지는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요즘 잘 지내냐는 말로 시작하더라도 그 안에 묘하게 확인하려는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나? 내가 늦었나? 이 사람이 진짜 돌아서나? 그걸 보는 연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관계 회복의 그림도 같이 열립니다. 막 드라마처럼 한 번에 끌어안고 끝나는 장면은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서로 조금 어색하게 말문을 열고 예전 얘기를 꺼내고 그때 왜 그랬는지 하나씩 맞춰보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는 큽니다. 전반부에서 여러분이 못 받은 대답 때문에 너무 오래 마음을 감싸두었잖아요. 그 대답이 완벽하게 예쁜 말로 오진 않아도 적어도 상대가 자기 애매함을 의식하는 장면은 보여요. 내가 그때 좀 그랬지. 너한테 헷갈리게 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어색하게라도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마음속 억울함이 조금 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일 힘들었던 건 사랑이 안 된 것보다 내가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그 느낌을 회수해요. 여러분 혼자만의 착각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늦게 꺼내는 쪽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서 세 번째 주도권 역전이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상대가 연락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잡히는 꿩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한번 찔러보는지 예전처럼 신호만 던지고 또 빠질 사람인지요. 상대가 타이밍을 놓쳤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놨을 때 제대로 잡지 못했고 여러분이 무너질 때 옆에 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연락이라는 결실 하나, 관계 회복이라는 결실 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고 더 편한 쪽으로 가는 새 출발까지 같이 열려 있어요. 이게 사이다예요. 결말이 상대 손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호 실령이 정말 중요해요. 이 결실이 그냥 연락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어떤 신호를 알아차려야 하는지
마지막에서 딱 잡아줍니다. 23번 신호동작 카드가 마지막에서요. 어린 동자가 작은 소식을 들고 서 있는데 눈빛이 맑고 발끝이 가볍습니다. 입가에는 막 말을 전하려는 듯한 기색이 있고 손에는 누군가에게 꼭 전해야 할 소식이 들려 있어요. 이분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작고 빠르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잘 봐야 해요. 연락이 온다면 처음부터 엄청난 고백처럼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짧은 말, 별거 아닌 질문, 우연을 가장한 안부, 혹은 같이 아는 사람을 통한 소식으로 먼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느낌이 다를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심심해서 던진 말인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 반응을 보고 싶어서 온 말인지 여러분 촉이 압니다. 느낌이 딱 와요. 여기서 신령님께서 주시는 흐름은요. 신호는 오지만 그 신호를 바로 운명처럼 붙잡지 말라는 쪽입니다. 작은 신호를 보고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말만 오는지, 시간을 내는지, 대화를 피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진짜 물어보는 말에 얼버무리지 않는지요. 만약 상대가 여전히 흐리면 그건 답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어색하더라도 직접 오고 설명하려 하고 예전보다 분명한 태도를 보이면 그건 관계 회복 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반부의 보자기 마음이 풀립니다. 여러분이 숨겼던 말, 보고 싶었다는 말보다 더 깊은 말이요. 나는 헷갈리는 관계가 힘들었다. 나도 내 마음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다. 이 말을 드디어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오래 버티셨네요? 실전 처방은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오늘 밤이나 내일 조용한 시간에 종이를 하나 꺼내서 상대에게 보내고 싶은 말을 전부 적어보세요.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다 적으세요. 보고 싶었다, 서운했다, 기다렸다, 억울했다, 그래도 좋았던 순간이 있었다, 이런 말까지 다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상대에게 말할 문장은 딱 한 문장만 남기세요. 나는 애매한 관계를 오래 끌고 싶지 않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가 연락해오면 바로 긴 답장으로 마음을 다 풀지 마세요. 짧게 받고 상대가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잔을 곁에 두고 정성을 들이듯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신령님께서도 흐린 마음보다 맑게 정리된 마음에 더 잘기를 열어주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말 닿을 인연이면 작은 신호 뒤에 행동이 따라올 거예요. 이제 8장을 한 줄로 꿰어볼게요. 48번 미래카드가 남들에게 말 못한 가까움을 열었고 83번 오색 실타래 카드가 끊길 듯 이어진 마음을 엉키게 했고 56번 난파선 카드가 한번 무너졌던 과거를 보여줬고 62번 연날리기 카드가 아직 멀리서 흔드는 신호를 띄웠고 72번 보자기 카드가 못 꺼낸 말을 감싸고 있었어요. 거기에 29번 촛불 카드가 이제는 마음속에 남은 진짜 온기를 먼저 비춰보라고 하고 66번 밤길 나그네 카드가 상대가 혼자 고민하며 움직이는 길을 보여주고 67번 꽁 사냥 카드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이 잡히는 결실을 열고 23번 신호동작 카드가 기다리던 연락과 마음 정리의 신호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 관계, 신호는 다시 들어올 그림이 있습니다. 연락도 보이고 관계 회복의 대화도 보이고 동시에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고 새 출발할 선택권도 보여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작은 신호 하나에 밤새 흔들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상대가 신호를 보냈다면 말만 던지는지 아니면 행동까지 가져오는지 보세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보자기 안에 마음을 숨긴 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촛불은 누군가 심심할 때 손대고 가는 불이 아니에요. 진짜 다가올 사람은 그 불빛 앞에서 말도 밝히고 태도도 밝힙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는 이 흐름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가볍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3번이라고 적고 지금 제일 간절한 소원 하나만 툭 남겨두세요. 나중에 이 흐름을 다시 보시면 그때는 여러분이 그 신호를 훨씬 더 차분하게 읽고 있을 겁니다. 4번 분들 어서 오세요. 이 영상 그냥 우연히 켜진 거 아니에요. 신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미뤄둔 대답을 오늘 이 자리로 조용히 불러내신 거예요. 흑요석에 손이 갔다면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흐릿한 관계를 예쁘게 봐주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 원석이 검고 매끈한데 손에 쥐면 차갑고 단단하잖아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쪽에는 이제 선을 그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와 있어요. 예전처럼 상대가 한마디 던졌다고 마음이 확 풀리고 연락 한번 왔다고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시기는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해진 거예요. 사람이 진짜 아무 감정 없으면 상처도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남거든요. 표지에 24번 해 원동자 카드가 먼저 서 있습니다. 작은 동자가 맺힌 실을 풀어내려는 듯이 앉아 있는데 표정은 어린데 손끝은 아주 진지해요. 장난으로 푸는 매듭이 아니고 오래 묵은 마음을 하나씩 걷어내는 그림이에요. 이거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이 돌아오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썼는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지, 왜 상대는 나를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 세워뒀는지 그 억울함을 풀고 싶은 거예요. 친구한테 말하면 그냥 정리해. 더 좋은 사람 만나.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한 줄로 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 분명히 가까웠던 순간이 있었고 그 사람이 나를 그냥 스쳐가는 사람처럼 대한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미련해서 못 놓은 게 아니에요. 상대가 끝맺음을 분명하게 안 해놓고 여러분 마음에 매듭을 남긴 쪽에 가까워요. 그럼 사람은 당연히 풀고 싶어집니다. 아무 말 없이 덮어버리면 덮인 줄 알았던 마음이 밤에 다시 올라오거든요. 새벽에 폰 보다가 그 사람 이름 비슷한 글자 하나만 봐도 속이 한번 내려앉았을 수 있어요. 카톡방을 나갔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본 척만 했는데도 마음은 계속 그 자리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은 여기서부터예요. 이 회원 동자가 매듭을 풀려고 앉은 바로 옆에 33번 홀레 카드가 핵심으로 들어옵니다. 홀레복을 차려입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한 그림인데 겉으로는 참 아름다워요. 붉은 빛도 있고 예를 갖춘 자리도 있고 주변에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지금 관계에 들어오면요. 단순히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에 이름을 붙이고 싶은 마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애매한 썸, 애매한 재회, 애매한 연락 이런 것보다 우리 관계가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보다 더 답답한 건 좋아하는 척은 하는데 책임지는 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둘만 있을 때는 연인처럼 가까웠을 수 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괜히 챙겨주고 내 기분을 아는 것처럼 굴고 밤에는 조금 더 다정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또 애매해집니다. 누구한테 소개할 수도 없고 무슨 사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남처럼 끊어내기엔 이미 마음이 너무 깊어진 거예요. 그쵸? 여러분은 그 사이에서 계속 기다렸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이 제대로 말하겠지. 언젠가는 나를 확실히 붙잡겠지. 언젠가는 우리가 그냥 애매한 사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겠지. 이런 마음으로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말이 안 오면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처음에는 설렘이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뭘 기다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직장에서는 멀쩡하게 일하고 돈 쓸 것 계산하고 가족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그 사람의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이 그림이 답답한 건요. 여러분이 너무 앞서간 게 아니라 상대가 관계의 자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니라서 독하게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사람이어서 관계가 무거워진 게 아닙니다. 상대가 큰 그릇을 감당할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설 자리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사람은 감정은 주면서 자리까지는 못 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도권 역전이에요. 여러분이 이름을 요구한 게 과한 게 아니라 상대가 이름 없는 관계에 여러분을 너무 오래 세워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그림이 왜 이 관계가 아직 종이에 적히지 못하고 흰 상태로 남았는지 보여줘요. 옆에 74번 장지 카드가 들어옵니다. 얇고 하얀 한지가 펼쳐져 있는데 아직 먹이 닿지 않은 듯 깨끗합니다. 종이결은 부드럽고 빛을 받으면 섬유가 아주 잔잔하게 살아있어요. 손을 대면 찢어질까 조심스럽고 뭔가를 쓰기 전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가 아니에요. 쓸 말이 너무 많은데 아직 첫 글자를 못 적은 종이입니다. 여러분과 상대 사이가 그랬어요. 할 말은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때 왜 그렇게 말했냐고 묻고 싶은 것도 있었고 지금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냐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근데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 하면
겁이 났을 거예요. 내가 이 말을 꺼내면 관계가 깨질까봐,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니면 나만 진지했던 사람처럼 보일까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종이를 계속 접어두었습니다. 쓰고 싶었는데 못 쓴 문장들이 많아요. 카톡 입력창에 적었다가 지운 말, 만나면 꼭 물어봐야지 했다가 얼굴 보는 순간 삼킨 말, 친구한테는 끝났다고 말해놓고 집에 와서는 다시 대화창을 열어본 밤이 보입니다. 이런 적 있으셨죠? 그 사람이 조금만 다정하면 다시 희망이 생기고, 조금만 차가우면 내가 괜히 기대했나 싶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 마음은 계속 흰 종이처럼 펼쳐졌다 접혔다 했을 겁니다. 어휴, 이게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해요. 계약서도 아니고 고백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이별도 아닌 상태로 시간이 쌓이면요, 사람 마음은 자꾸 자기 탓을 합니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나? 내가 너무 어렵게 굴었나? 내가 너무 기대했나?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봐야 해요. 말을 못하게 만든 분위기는 여러분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상대가 안전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람은 편하면 말합니다. 내가 진심을 꺼내도 가볍게 버려지지 않겠구나 싶으면 말해요. 근데 이 관계에서는 그게 안 됐던 거죠. 솔직히 말할게요. 상대가 타이밍을 많이 놓쳤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분명한 말을 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 잡아주지 않았고, 이제 와서 또 흐리게 굴면 그건 여러분이 감당할 몫이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 주도권 역전이에요. 여러분이 말을 못해서 관계가 빈 종이로 남은 게 아니라 상대가 쓸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지 못해서 종이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빈 종이 다음에 나오는 그림이 아주 중요해요. 이제 누가 그 종이에 판정을 내리려 하는지 그 기운이 들어옵니다. 27번 명부 판관 카드가 현재 자리에 앉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판관이 문서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시선이 흐리지 않아요. 표정은 차분하지만 그냥 넘어갈 얼굴은 아닙니다. 손끝에는 판단을 미루지 않겠다는 단단함이 있고, 앞에 놓인 문서는 이미 한참 익힌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이 지금 여러분이에요. 예전에는 그 사람 말 하나하나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마음속에서 판정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는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울 때마다 나를 찾는 걸까? 이 관계를 이어가도 내가 덜 아플까? 아니면 여기서 정리해야 내가 사는 걸까? 이런 질문이 조용히 올라와요. 여러분, 겉으로는 아직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도 갑자기 차갑게 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이미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다정했고, 언제 빠졌고, 언제 나를 기다리게 했고, 언제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는지요.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게요. 좋아할 때는 다 봐줘도 어느 순간 선이 넘으면 기억이 쫙 정리됩니다. 그때 그 말도 이상했네. 그날 그 태도도 서운했네. 내가 왜 그걸 그냥 넘겼지? 이렇게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그 단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하다가도 문득 정신이 번쩍 드는 날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 사람 연락 하나에 이렇게 하루가 흔들리지? 밥 먹다가도 갑자기 속이 식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구나. 가족이랑 대화하다가도 멍해지고, 친구가 별말 없이 웃는데도 나만 속으로 판결문 쓰듯이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이 판관은 여러분을 혼내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흐린 걸 흐리다고 인정하러 온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상대의 애매함까지 계속 덮어줘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세 번째 주도권 역전이 들어갑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이 관계를 통과시킬지 말지 보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상대가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미성숙함까지 품고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많이 버티셨죠. 진짜 오래 참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원인 자리가 더 먹먹합니다. 왜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관계의 이름을 원했고 왜 판관처럼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리려 하는지 그 뿌리가 나와요. 80번 방석 카드가 숨은 원인 자리에 들어옵니다. 낮은 방석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는데 천의 결이 오래 눌린 듯 살짝 가라앉아 있어요. 누군가 오래 앉았던 자리처럼 가운데가 부드럽게 꺼져 있고 먼지는 많지 않은데 비어있는 시간이 느껴집니다. 이 그림은 기다린 자리예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오래 앉아있던 마음의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면 될 줄 알았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상대가 말하겠지.
조금만 더 두면 우리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겠지. 조금만 참으면 이 사람이 나를 확실히 잡겠지. 근데 그 조금이 길어졌습니다.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계절처럼 마음 안에서 오래 흘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계속 상대를 이해했습니다. 바빴겠지. 상황이 있었겠지. 성격상 표현을 못하겠지. 지금은 때가 아니겠지. 근데요, 기다리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방석이 아무리 푹신해도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마음도 똑같아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랑도 지치고, 설렘도 피곤해지고, 나중에는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지조차 헷갈리게 돼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참 많은 걸 삼켰습니다. 상대가 답이 늦어도 이해했고, 약속이 흐려져도 그냥 넘어갔고, 관계의 이름을 묻고 싶어도 분위기 깨질까봐 웃어 넘겼을 거예요.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앉는 순간 그 방석 같은 마음이 푹 꺼졌을 겁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기다린 시간이 헛된 건 아니에요. 그 시간만큼 여러분 마음이 진짜였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 자리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올 때까지 계속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가 와서 앉을 자리도 만들고 함께 일어날 마음도 보여야 하는데 혼자만 자리를 지키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반부 4장을 하나로 묶으면 그림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표지의 24번 회원동작 카드가 오래 맺힌 마음을 풀기 위해 먼저 앉았고 33번 홀레 카드가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이고 싶은 깊은 마음을 보여줬고 74번 장지 카드가 아직 쓰지 못한 말과 미뤄둔 대화를 펼쳤고 27번 명부판관 카드가 이제는 흐린 관계를 판단하려는 여러분의 현재를 세웠고 80번 방석 카드가 너무 오래 기다린 마음의 자리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 전반부 결론은 이거예요. 이 관계는 마음이 없어서 애매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언젠가는 이름이 생길 거라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혼자 방석에 앉아있고 상대는 올 듯 말 듯 문 밖에서 서성이는 흐름은 더 이상 오래 끌기 어렵습니다. 진짜 소름은 후반부예요. 발언문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분명히 꺼내야 하는지 나오고 할머니 카드가 들어오면 이 관계에 조언자나 현실적인 판단이 어떻게 끼어드는지 보이고 금이 환향이 들어오면 여러분 자존감이 다시 올라서는 결실이 보입니다. 마지막에 용왕신께서 서면 이 관계를 다시 살릴지 아니면 더 큰 물길로 흘려보낼지 아주 묵직하게 갈립니다. 자, 전반부에서 여러분이 회원동자처럼 오래 맺힌 마음을 풀고 싶어 했고 홀레처럼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이고 싶어 했잖아요. 장지처럼 아직 쓰지 못한 말이 남아 있었고 명부판관처럼 이제는 마음속에서 판정을 내리기 시작했고 방석처럼 너무 오래 한자리에 앉아 기다린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는요. 상대가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말을 꺼내야 하는지, 누가 이 관계에 현실적인 조언을 넣는지, 그리고 여러분 자존감이 어떤 식으로 다시 올라서는지 보는 자리예요. 이거 들어보세요. 앞에 55번 발언문 카드가 들어오는데요. 딱 뒤집는데 소름 돋네요. 얇은 종이 위에 먹빛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고 붓끝이 지나간 자리가 아직 마르지 않은 것처럼 살아있어요. 이 그림은 마음속으로만 빌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로 적고 말로 꺼내고 본인 기준을 분명히 세우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관계가 뭐냐고 묻고 싶었고 그때 왜 그렇게 애매하게 굴었냐고 묻고 싶었고 나만 기다린 거냐고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상대 앞에서는 말이 안 나왔죠. 분위기 깨질까봐, 내가 더 진심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시 이 말 꺼냈다가 완전히 멀어질까봐 참았을 겁니다. 그 참은 말들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카톡 입력창에 길게 써놓고 지운 문장도 보이고 만나면 꼭 말해야지 해놓고 얼굴 보자마자 삼킨 말도 보여요. 친구한테는 이제 정리할 거야 해놓고 집에 와서는 또 대화창을 열어봤던 밤도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제는 상대가 불편할까봐 여러분 마음을 계속 접어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감당 못할까봐 여러분이 계속 작아지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말을 꺼낸다고 해서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이 관계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도권 역전입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을 태도를 분명히 말하는 사람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발언문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종이가 아니에요. 정리된 말이 올라가는 종이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이렇게 쏟아내면 여러분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대신 짧게 가세요. 나는 애매한 관계를 오래 끌고 싶지 않다. 서로 마음이 있다면 말과 태도가 같이 와야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소름은 다음 카드예요. 여러분이 말을 꺼낸 뒤에 이 관계에 현실적인 목소리가 끼어듭니다. 옆에 69번 할머니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분은 막 요란하게 꾸미고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손끝은 거칠지만 따뜻하고 눈빛은 부드러운데 이상하게 속을 다 들여다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등은 살짝 굽었어도 말 한마디가 묵직하고 괜히 둘러 말하지 않아요. 이 그림이 변수 자리에 들어오면요. 주변의 조언자나 현실적인 판단이 들어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을 진짜 걱정하는 가족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 안에 어른스러운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 기다려도 된다. 말 안 하는 사람까지 네가 대신 이해하지 마라. 너를 아끼는 사람은 너를 이렇게 오래 애매하게 두지 않는다. 이런 말이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정신이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그 사람 별로야 정리해 이런 말 들으면 오히려 방어하고 싶었을 수 있어요.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상황이 있었을 거야. 내가 아는 면이 있어. 이렇게 감싸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 명부판관으로 기록을 보고 있었잖아요. 상대가 얼마나 다정했는지도 알지만 얼마나 책임지는 말을 피했는지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프죠.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는데도 현실적인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건 이미 마음이 많이 지쳤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팩폭 들어갑니다. 상대가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깊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주변 조언에 기대게 만들기 전에 본인이 먼저 정리했어야 해요. 사람을 기다리게 해놓고 이름 없는 자리에 앉혀놓고 그래도 내가 힘들었다는 말로만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너무 많이 퍼줬어요. 상대 사정도 이해해줬고 표현 못하는 성격도 봐줬고 바쁘다는 말도 넘어가줬습니다. 근데 이해는 사랑의 양념이지 메인 요리가 아니거든요. 이해만 먹고 관계를 버틸 수는 없습니다. 많이 지치셨죠? 이 할머니 그림은 여러분을 몰아붙이러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본인 편을 들어주러 온 겁니다. 너도 할 만큼 했다. 네가 이상한 게 아니다. 이 말을 해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카드가 아주 사이다처럼 들어와요. 기다리던 사람이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고개 들고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41번 금의 환영 카드가 결실 자리에 들어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돌아오는 사람이 보이고 주변에는 축하하는 공기가 있어요. 발걸음이 가볍고 어깨가 예전보다 펴져 있습니다. 이건 상대가 나를 알아봐줘야만 빛나는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까지 작아질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되찾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연락 흐름이 보입니다. 상대가 다시 말을 걸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예전처럼 흐릿하게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다가오는 쪽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늘 그 자리에서 기다려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닌 게 느껴지는 거죠. 답장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거나 말투가 예전처럼 다 받아주는 느낌이 아니거나 여러분이 본인 생활로 돌아간 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가 오히려 신경을 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멀어지나. 내가 너무 늦었나.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다가와서 예전의 애매함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다시 관계의 이름을 잡아보려는 대화가 열릴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전처럼 바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과 한마디에 모든 걸 지워주고 연락 한 번에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줄 건데? 이렇게요. 이게 세 번째 주도권 역전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대의 태도를 보고 통과시킬지 말지 정합니다. 전반부에서 여러분이 오래 앉아 있던 방석이 있었잖아요. 그 방석에서 드디어 일어나는 그림이에요. 억울함도 회수됩니다. 내가 혼자 기다린 게 바보 같은 일이었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상대가 늦게라도 여러분의 무게를 알아보는 그림이 들어옵니다. 후회도 회수돼요. 내가 그때 말했어야 했나, 내가 너무 참았나, 그 마음이 이제는 그래도 나는 진심이었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결실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상대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분명한 대화가 오고 상대가 태도를 바꾸면 다시 한번 관계가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 출발입니다. 상대가 끝내 흐리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스스로 정리하고 나오는 길이 보여요. 이게 진짜 사이다예요. 상대가 오면 살고 안 오면 무너지는 그림이 아니라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번 용왕신 카드가 수호 신령 자리로 서요. 여기서 공기가 확 커집니다. 깊은 물결이 넓게 움직이고 푸른 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용왕님은 작은 물웅덩이에 머무는 분이 아니잖아요. 큰 바다의 흐름, 큰 감정의 물길, 그리고 제대로 흐를 곳으로 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들어왔다는 건요, 여러분, 마음이 더 이상 좁은 관계 안에서만 맴돌지 않는다는 뜻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인연이면 큰 물길 안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말도 커지고, 태도도 커지고, 책임도 같이 와야 해요. 반대로 그 사람이 계속 작은 그릇으로만 군다면 용왕님은 여러분을 더 넓은 물길로 빼내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애매한 연락 하나에 하루가 무너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으면 크게 받고 마음을 주면 제대로 주고 관계도 이름 있게 가져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상대가 큰 물길을 감당 못하면 그건 여러분이 작아져서 맞출 일이 아닙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아무데나 고이지는 않아요. 흐를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냅니다. 여러분 마음도 이제 그래야 해요. 상대가 진심으로 온다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 이해하고 기다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상대가 흐리면 흘려보내고 분명하면 받아보세요. 이 선택권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실전 처방은 이렇게 가면 좋아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오늘 조용한 시간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가 이 관계에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애매한 연락, 미뤄지는 약속, 이름 없는 가까움. 이렇게 본인 기준을 적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에게 말을 꺼낼 일이 생기면 길게 감정 설명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관계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짧게 말하세요. 마지막으로 물 한 잔을 깨끗한 컵에 떠놓고 정성을 들이듯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내 마음이 좁은 곳에 고이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말 닿을 인연이면 상대도 그 물길을 타고 분명히 움직입니다. 이제 8장을 한 줄로 꿰어볼게요. 24번 회원동자 카드가 묵은 매듭을 풀려고 먼저 앉았고, 33번 홀레 카드가 관계의 이름을 바라는 마음을 보여줬고, 74번 장지 카드가 아직 쓰지 못한 말을 펼쳤고, 27번 명부판관 카드가 이제는 여러분 마음이 판정을 내리려 한다고 했고, 80번 방석 카드가 오래 기다린 자리를 보여줬어요. 거기에 55번 발언문 카드가 이제는 말을 분명히 적고 꺼내라고 하고, 69번 할머니 카드가 현실적인 조언과 여러분 편히 목소리를 들려주고, 41번 금의 환영 카드가 여러분 자존감이 다시 올라서는 결실을 엽니다. 마지막으로 11번 용왕신 카드가 이 관계를 다시 살릴지 아니면 더 큰 물길로 흘려보낼지 묵직하게 갈라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 관계, 다시 이름을 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대가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움직이고 여러분이 기다린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관계 회복의 문이 열려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방석에 앉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일어나도 됩니다.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본인 자리로 돌아오는 시작입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는 이 흐름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살짝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4번이라고 적고
지금 제일 간절한 소원 하나만 툭 남겨두세요. 나중에 이 흐름을 다시 보시면 그때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물길을 고르는 사람으로 서 있을 겁니다.